자, 12강입니다. 12강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자장비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핸드폰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무선 송수신 장치니까 일단 기지국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그 중에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재난 경보는 모든 핸드폰이 동시에 울리지만 보통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면 예를 들면 여기서 A에서 G까지 있는데 사람이 그중에 내가 C한테 걸었다. 그러면 여기 신호는 모든 곳에 다가겠지만 그중에 C만 반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C만 반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보통 신호는 우리 주변에서는 빛을 제일 많이 씁니다.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제일 많이 쓴다. 자기파를 가장 많이 쓴다. 빠르기도 빠르지만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이제 우주를 통해서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전자기파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교류 전원이라서 전류가 한 번은 위로 이렇게 한 번은 전류가 만약 이렇게 흐른다면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 주변에 누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빨간색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아까 한 번 위, 한 번 아래로 전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전류가 바뀐다는 건 자기장이 바뀐다는 거고요. 자기장이 바뀐다는 건 렌츠의 법칙 생각하면 다시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전기장이 생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 생기고요. 그 전기장이 또 변하면 자기장은 생기고요. 또 그 자기장이 변하면 또 이렇게 서로 돌고 도는 이런 순환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기파도 보면 이 자기장이 변합니다. 크기가 자기장이 변하면 그로 인해서 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 전기장이 또 변하니까 주변에 또 자기장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만들어진 건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질 없이 전기랑 자기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진행이 나가는데 이거를 전자기파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기파에서 파장은 뭐 전기장을 기준으로 두고 자기장을 기준으로 됩니다. 만약 자기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될 거고, 만약 전기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여기 써져 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파장은 결국 전류가 얼만큼 왔다 갔다, 교류가 얼마나 빨리빨리 왔다 갔다 흔드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니까 결국 이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교류전원, 이 교류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기지국에서 신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할 텐데 이때 이 전달할 때 결국에 교류로서 신호를 만들어서 전자기파를 전달한다. 교류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생성해서 신호를 이렇게 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신, 그러니까 받는 건 어떻게 받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 그 받는 장치 구성품을 두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는 축전기고요. 다른 하나는 코일입니다. 축전기는 전류를 여기서 전원을 딱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온 누르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가 전선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도체라서 자유전자가 많죠. 플러스를 딱 연결을 하는 순간은 이 도체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좀 많아지면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오는 걸 방해하겠죠. 그래서 한쪽이 마이너스가 가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요. 축전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충전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충전이 완료가 되면 충전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0에 수렴할 건데 처음에는 이게 충전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전자가 안 쌓여 있는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전류가 매우 잘 흘러요. 그래서 초반에는 마치 축전기는 없는 셈치고 마치 저항만 있어서 R분의 V라는 이 전류의 크기로 전류가 흐르다가 충전이 되면 될수록 전류가 안 흐를 거니까 이렇게 점점 반비례 그래프로 줄어드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일은 반대인데요. 코일은 사실 얘가 말만 감아놨지 사실 이거 도선이잖아요. 그냥 일반 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매우 잘 흘러요. 다시 말하면 저항도 없어요. 저항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코일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위치를 ON 하고 닫는 순간 전류가 흐를 건데 전류가 흐르면 주변 전류가 여기서 이제 뱅글뱅글하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죠. 이렇게 자기장을 어느 방향으로 만들지는 전류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일은 좀 특이한 게 지가 만든 자기장에 지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거를 보통 자기 유도 개수라고 부르는데요. 본인이 만든 자기장에 본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코일에 자석 왔다 갔다 하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 전류 생기잖아요. 근데 코일은 본인한테 전류가 흘러서 생긴 자기장 때문에 본인이 영향을 받아서 렌츠의 법칙으로 또 유도 전류가 반대로 걸려요. 좀 웃긴 아이죠. 그래서 전류가 원래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코일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류가 없다가 갑자기 팍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는 걸 초반에 방해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전류가 잘 안 흐르다가 나중에 되면 그래서 전류가 일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전류를 잘 못 흐르고요. 나중에는 코일은 저항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저항 R에 의해서 V는 IR 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전류의 값은 R분의 V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번에는 교류 전원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류 전원인데 축전기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나중에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후반에는 전류가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만 지금 만약에 어떤 축전기가 초반 상태만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전원을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말하면 전류 방향을 계속 바꿔버리면 얘는 계속 충전하다가 반대로 충전하다가 다시 충전하다가 다시 반대로 충전하다가 하다 보니까 얘는 계속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상황이 되고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해 놓고 그냥 스위치만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얘는 결국에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충전이 다 되면 그때부터 전류가 안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만 계속 유지하게 다시 말하면 진동수를 키워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면 그때는 전류가 매우 잘 흐르고요. 진동수를 낮은 상황 그때는 한번 스위치를 닫고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꾼다는 거니까 그때는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일 때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예요.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를 보면 얘는 오히려 진동수가 클 때 이때 전류가 높고요. 진동수가 낮을 때는 전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때도 어디에 수렴하냐면 아무리 높아도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R분의 V만큼만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코일 같은 경우에는 코일은 초반에 전류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주 바꾸면 오히려 전류가 안 흐르는 상황만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얘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정했으면 가만히 냅둬야 다시 말하면 진동수가 최대한 낮아야 그때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더 전류가 잘 흐르고요. 초반에 전류가 그러니까 진동수가 적을 때 그러니까 자주자주 안 바꿔줄 때 전류가 잘 흐르고 자주자주 바꿔주면 오히려 전류가 안 흐릅니다. 물론 이때도 한계는 있습니다. 저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R분의 V만큼 최대는 R분의 V고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자, 그래서 이 L과 C 다시 말하면 코일과 축전기 모두를 직렬 연결해서 교류 전원에서 연결하면 지금 축전기 입장에서는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코일 입장에서는 반대로
진동수가 낮을 때 전류가 잘 흐르니까 결국 얘네들이 다 같이 잘 흐르는 중간 지점을 찾으면 오히려 이때가 제일 전류가 잘 흐르는 곳이 되고요. 이때를 고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고유 진동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LRC 회로는 너무 빨라도,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진동수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특정한 고유 진동수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축전기를 조금 용량을 키운다, 혹은 코일을 좀 더 많이 감은다. 즉 코일의 자기 유도 개수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이용하면, 좀 조절하면 이 고유 진동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코일을 좀 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축전기를 좀 더 이렇게 좋은 걸로 바꾸거나 하면 이런 진동수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런 고유 진동수도, 혹은 이런 고유 진동수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핸드폰 A 거, 얘는 핸드폰 B 거, 이건 핸드폰 C 거라고 한다면 내가 신호를 어떤 신호를 줄 거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 F0고 여기가 2분의 3 F0라고 한다면, 이 고유 진동수가, 네, 여기서 누구한테 전화 걸지 해서 전자기파를 2분의 3 F0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이렇게 보내면 그 중에 C 핸드폰만 반응을 하겠죠. 왜냐면 얘는 2분의 3 F0일 때 전류가 잘 흐르고 그 외에서는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지금 B번이나 A번 전화기는 2분의 3 헤르츠, 2분의 3 F0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주면 그때 전류가 거의 안 흘러요. 그때는 C가 제일 잘 흐르니까 그때 C 핸드폰만 반응을 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L과 C 값을 조절해서 내가 특정 진동수만 잘 수신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테나가 있고 여기에 축전기와 스피커 그리고 코일입니다. 얘는 일종의 전자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장비, 전자장비 중에 일부인 스피커이고요. 코일과 축전기, 다시 말하면 L과 C가 있고요. 스피커 자체가 저항 R일 거니까 결국 여기서 신호를 주면 이 신호 덕분에 여기에 유도전류가 생길 거고, 유도전류가 생기고, 여기 유도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유도전류 때문에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런 자기장 때문에 2차 코일에 또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근데 이 유도전류가 생길 건데 축전기도 있고 코일이 있기 때문에 얘는 특정한 진동수일 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첫 자기장의 변화가, 이 자기장의 변화에 해당하는 자기장의 변화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일 때 여기에서 이 스피커에서 확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도 특정한 진동수만 이렇게 울리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전자기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만 받기 위해서는 축전기 혹은 코일 값을 조절해서 특정한 전자기파만 수신 가능하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만 수신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건 수신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일종의 필터링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파를 필터링 할 수도 있고 고주파를 필터링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혹시 스피커, 음향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는 저음에 특화된 스피커가 있고요. 좀 고음에 특화된 스피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축전기나 코일을 조절해서 그렇게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 범위도 딱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세요.